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서 천장만 바라보지 않으셨나요? 통장 잔고 걱정하다가, 자식 생각하다가, 병원비 걱정하다가 잠 못 이루는 밤 말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합니다. 평생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자식 뒷바라지에 등골 다 휘었는데, 왜 지금 우리 마음엔 구멍이 뚫린 것만 같습니까? 냉장고 열면 김치 한 통에 반찬 몇 개 덩그러니 있고, 통장 열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친구들 만나면 괜히 여유 있는 척하느라 밥값 계산하려 들고, 손주 생일 때 용돈 얼마 줘야 하나 고민하고.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은행 통장 보면 매달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속도로 가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후엔 어떻게 삽니까? 밤마다 뒤척이며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꼬인 건가? 돈이 문제인가? 자식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후회만 쌓여갑니다. 그때 자식한테 그렇게 다 퍼주지 말걸. 그때 체면 차리느라 무리하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다 나갔고 남은 건 불안과 후회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100억이 생겨도 평생 가난뱅이처럼 살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자 철학당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노년에 진짜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당당하고 풍요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욕망이 끝없이 솟아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가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집은 아파트 평수가 더 크고, 친구 아들은 의사고, 동창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남의 손주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이 끝없는 비교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옆집이 5천만 원 있으면 우리는 초라함을 느낍니다. 아파트가 20평인데 친구가 30평에 살면 왠지 모를 패배감이 듭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병입니다. 비교병이라는 무서운 정신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살 김정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자영업으로 꽤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30평대고 자가용도 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자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가 40평에 살았고 그 친구는 해외여행을 1년에 2번씩 다녔거든요.
김정자 씨는 자기도 40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남편을 졸랐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나이 들어서 무리하지 말자고 했지만 김정자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4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그 동네에 50평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김정자 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그 동네 사람들 수준에 맞춰 살려니 옷도 비싼 걸 사야 하고 모임 나가면 외식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김정자 씨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지만 더 가난해진 겁니다. 마음이 더 가난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진 함정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텅 빈 기분이 드는 밑 빠진 동말입니다.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 남과 비교하는 그 습관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가슴에 얹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갖고 싶은 건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욕망이 나이 들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일할 힘이 있으니까 벌어서 채우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끊겼는데 욕망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급하게 채우고 싶어지거든요. 자식한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고, 명절 때 손주들한테 용돈 많이 주고 싶고, 이 모든 게 다 욕망입니다. 체면 욕망, 인정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들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100만 원을 줘도 옆집 할머니가 200만 원 주면 우리 손주는 우리를 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밥을 사도 다음번엔 더 비싼 데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게 아니라 욕망이 과한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게 적은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100억을 손에 쥐어줘도 당신은 평생 가난뱅이입니다. 왜냐하면 100억이 생기는 순간 1000억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끝없는 욕망, 끝없는 비교, 이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당신은 더 부유해집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게 적어지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월 100만 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과 월 1000만 원 써도 불만인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더 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 둘째는 체면에 목매는 것, 셋째는 한 방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노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먼저 자식 올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곧 노후 보험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등록금, 학원비, 결혼자금, 집 장만 자금까지 닥치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퇴직금을 털어서라도 자식한테 몰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설령 잘 산다 해도 부모를 잘 챙깁니까? 현실을 직시하세요. 요즘 애들은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애 키우는 비용은 살인적이고,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챙기는 건 솔직히 버겁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주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합니다. 연락을 끊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사무치고 자식은 죄책감과 짜증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올인한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한계를 모르고 퍼붓는다는 겁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건 의존입니다.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5살 최병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으로 2억 정도를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 투자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이 돈으로 음식점을 차렸는데 1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2억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최병철 씨는 아들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그 후로 최병철 씨는 경비 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계십니다. 75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계십니다.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아들은 어쩌냐고요? 연락이 뜸합니다. 아마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피하는 것 같다고 최병철 씨는 말했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올인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채움은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난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 남 앞에서 쪽팔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거칠게 돈을 씁니다. 명절 때 친척 모임 가면 괜히 비싼 선물 사들고 가고, 동창회 나가면 괜히 밥값 계산하려 들고, 손주 돌잔치 때 괜히 거금을 쥐어주고. 왜 그럽니까? 남들한테 가난하게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없는 돈 털어서 체면 지키느라 정작 내 노후는 쪼들리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남들도 똑같이 체면 지키느라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거짓으로 치장한 모습 보여주면서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면에 목매는 순간 당신은 남의 시선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통장은 텅텅 비는데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해야 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러다 결국 병 얻고 돈 떨어지고 남들한테 외면당합니다. 체면 지키려다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채움은 한방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심리 말입니다. 주식으로 대박 나면, 부동산으로 몇 억 벌면, 로또 당첨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돈 끌어모아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매주 로또 사고 그럽니다. 현실을 보세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대박난 사람보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로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도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방만 터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건 희망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노후 자금을 도박으로 날려버리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설령 운 좋게 돈을 벌었다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거든요. 공짜로 얻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함부로 쓰게 됩니다. 결국 또 탕진하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식 올인, 체면 집착, 한방 노림. 이 세 가지가 우리 노후를 파탄내는 주범입니다. 이걸 모르고 평생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늙는 겁니다. 통장이 비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 갑니다. 돈 없는 노인네 취급받으며 자존감 바닥치고 자식한테 눈칫밥 먹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늙어갑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채움이 부르는 비극입니다. 평생 열심히 채웠는데 정작 채워야 할 건 안 채우고 엉뚱한 데만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텅 빈 겁니다. 마음도 통장도 관계도 전부 텅 빈 겁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뭘 채울 것이냐가 아니라 뭘 비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해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욕망 비우기, 내면 채우기, 관계 재설정하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망을 비우세요.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에 걸려 있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 선물 받았는데 그냥 쌓아둔 물건,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당신 욕망의 증거입니다.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산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물건뿐만 아니라 습관도 버리세요. 남들 따라 해외여행 가야 한다는 생각,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식 결혼식 때 거금 써야 한다는 생각, 이런 고정관념들을 전부 내려놓으세요. 이게 욕망 비우기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 항목을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과 체면치레인 것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통신비, 식비, 공과금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친목 모임비, 경조사비, 선물비 같은 건 줄일 수 있습니다. 모임을 매주 가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경조사는 꼭 가야 하는 것만 가세요. 선물은 마음만 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약값 부담 없고, 가끔 손주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게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끄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노후 파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당하게 사세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떳떳하게 사세요. 두 번째, 내면을 채우세요. 욕망을 비운 자리에 뭘 채워야 할까요? 바로 내면의 자산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산책, 독서, 명상,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진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3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고, 나무가 자라는 걸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으세요. 이게 공짜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평온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독서도 좋습니다. 도서관 가면 공짜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책 2권만 읽어도 1년이면 24권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친구들과 대화할 주제도 생깁니다. 명상은 더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도 줄어들고, 불안도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취미도 하나쯤 만드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원예, 뭐든 좋습니다. 돈 많이 드는 취미 말고 소박한 취미요. 예를 들어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고 식물 키우는 것도 좋은 취미입니다. 씨앗 심고 물 주고 자라는 거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당신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고, 친구가 안 만나줘도 괜찮고,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니까요.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재설정하세요. 특히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과 너무 밀착해서 살았습니다. 자식 인생이 곧 내 인생이고, 자식 문제가 곧 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걸 바꿔야 합니다. 고슴도치 전략을 쓰세요. 고슴도치들이 겨울에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붙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서로 따뜻함은 나누되 상처는 주지 않는 거리요. 자식과의 관계도 이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하길 바라지 말고, 자주 방문하길 기대하지 말고, 용돈 보내주길 바라지 마세요. 대신 당신도 자식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고, 당신 외로움은 당신이 달래고, 당신 삶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게 무정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서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부모는 부모 인생 사는 겁니다. 가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 묻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부담이 없어집니다. 자식은 부모 눈치 안 보고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부모는 자식한테 서운해할 일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갑거든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나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정리하세요. 만날 때마다 자랑질하고 비교하고 시세 많은 친구들은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대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 함께 있으면 편한 친구,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배우자 관계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뭘 하냐고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인데 관계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세요. 이렇게 욕망 비우고 내면 채우고 관계 재설정하면 당신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풍요롭고 자식이 자주 안 와도 외롭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의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통장에 수십억 있는 사람입니까? 자식이 효자인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필요한 게 적은 사람입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2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끼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느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의사가 됐어도 남의 자식이 판검사면 시샘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건강하게 잘 살면 감사합니다. 자식한테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눈이 침침해도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귀가 어두워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욕망을 덜어내면 됩니다. 욕심을 비우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집에 가서 물건 하나 버리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 하나만 버리세요. 그게 욕망 비우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산책 30분 하세요. 그게 내면 채우기의 시작입니다. 모레는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관계 재설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으면 한 달 후엔 달라져 있습니다. 석 달 후엔 확실히 달라집니다.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던 사람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던 사람에서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자식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남들 인정받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80살이든 9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쓴 돈, 이미 한 선택,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욕망 비우고 내면 채우고 관계 재설정하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이제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비우고 내면을 채우고 관계를 재설정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 당당하고 풍요로운 진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의 부자가 되기로 했다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철학의 밑거름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을 바꾸는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현자철학당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